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체 정비록. 소년급제, 그래도 우리는 줄서기 정치는 거부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신상 발언 있습니까? 제가요. 네. 가덕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덕도도 아세요? 네. 가덕도 문제가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쟁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당론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2월 달에 법 통과를 하겠다고 지금 딱 선언했죠. 예, 벼르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이 예. 요즘 부산에서 좀 적신호가 켜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민심이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화들짝 놀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무슨 터널입니까? 한일 해저 터널? 일본을 위해서 터널 하나 만들자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가덕도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자, 그런데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줘야지 이게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특별법 통과 이게 당론으로 정리가 됐구나 그렇게 국민들 알아들 텐데 예. 김정은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지금 엇박자가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 갈매기 단이라고 있어요. 네. 부산 출신의 수도권 의원들이 한 10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저 윤건영, 김영배. 아니 의원님은 저 부산 출신 김병기.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부산 다녔어요. 그래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경기도 오산으로 전국을 왔고요. 다니면서 지금 사셨네요. 네. 초등 때부터 준비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정치권 입문 준비를 큰 정치에 대한 그런 이제 오해도 있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오늘 PK입니다. PK인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산 갈매기단들이 네. 이번 주에 가덕도에서 네. 가덕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저희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조경태 의원님을 위해서도 제가 그걸 염두에 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요일 날 2시에 가덕도에서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하니까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꼭 오시고 조경태 의원님뿐만 아니라 부산 의원님들 몇 분 같이 모시고 와서 여야를 초월한 가덕도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할 것을 신상 발언에 대신해서 정중하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해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역사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17대 때 그러니까 무려 한 10몇 년이 됐죠, 그죠? 예, 지금 21대니까. 21대니까 17대 제가 초선 때부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최초로 네. 그 발언도 하고 네. 제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어쨌든 선거와 맞물리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참 좋으나 참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 주시다시피 우리 설에도 지금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인 이상 모인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이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모이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다. 네. 다만 이런 것은 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줌으로 언택으로 해서 줌으로 우리가 결의돼야 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 안민석의 그럼 이렇게 제가 수정제안 할게요. 그러면은 저하고 조경태 의원님하고 여야 합쳐서 10선이지 않습니까? 네. 둘이 두 사람이 가덕도에서 손잡고 결의대회를 하고요. 네. 만에 하나 조경태 의원이 못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리두기 1.5m 유지하면서 오시는 참석자 의원님들과 함께 갈매기단이 결의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판단해 보세요. 네. 일단 제안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제안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조경태 의원님이 핸드폰 들고 있는 사진이 예. 크게 보도됐어요. 여기저기마다. 역시 오선의 품격인데 뭐라고 쓰셨죠? 떳떳하면 국정조사에 임하라. 북한 원전에 대해서요. 떳떳하면 원전. 네.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 문건이 지금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산자부 그 직원이 이 작성을 했다는 문건이 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1안에는 보면은 한경북도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2안은 DMZ에다가 원전을 짓겠다. 3안은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가동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된 것을 가동시켜서 원전을 북한으로 수송하겠다. 전력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좀 풀어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이것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게요. 지금 유엔 제재 조치 때문에 쇳덩어리 하나라도 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2006년에요. 지금 15년 전이죠. 평양의 사동이란 구역에 인조잔디 깔아주는 그 지원 사업을 했어요. 남북체육교류, 민간교류 많이 하셨죠? 그때도 잔디 깔아주는 그 재료들 또 필요한 그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는데도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제재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런 판국에 어떻게 남한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 유엔의 동의 없이 원전을 지어준다. 이 발상 자체가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발상인데 자꾸 너무 과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그 상상을 현실로 맞추는 그러한 무리한 좀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님, 사실상 북한에 무슨 건물을 지어주거나 발전소를 지어거나 특별히 원전 관련된 원전을 몰래 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산자부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 내부 검토 자료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내부 문건인데도 보면은 보통은 주 기자님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부 문건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하지 남한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뭐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부 문건에 보면은 남한의 이런 식으로 논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 문건을 유추해 보면은 아마 북한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자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과 또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떳떳하면은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의 국민적 의혹이나 국민들의 궁금증을 국회가 꼭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자. 자, 궁금하니까 궁금증을 풀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병우 판결 때문에 참 속상하고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평소에 그래도 좀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리적인 조경태 의원님마저도 저런 참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제가 더 좀 속상하네요. 자, 조경태 의원님, 이번 재보궐선거 코로나로 어렵고 그래서 민생, 경제 챙기는, 부동산 챙기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북한 원전 문제가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주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또 국가의 이익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선거와 관계없이 진상규명,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나 정치권에서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고 또 선거 쪽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밝혀지면 자 진상 밝혀라. 근데 밝혀질 진상이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를 해보면은 네.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다가 원전을 어떤 형태든 지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진상이 밝혀지겠죠. 아무래도. 쇳덩어리 하나도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금 이건 역풍이 근데 불 지금 수도 이제 두 분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요. 네. 가능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상을 규명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북측에 전달했다는 USB가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정상 간에 주고받은 이 그 대화라든지 뭐 이건 대화도 아니죠. 정상 간의 그런 계획이나 뭐 대안 뭐 그런 얘기가 일어났던 담겼을 그런 수 있죠. 일인데 네. 그것을 이제 공개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USB는 그거는 공개할 수가 이제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진상을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대화, 외교 관례 이건 또 인정해 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외교부하고 타 부처하고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은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양국의 정상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문서화된 내용에 대해서 양국의 정상들이 서명하는 거. 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양국에서 준비된 선물을 주고받는 거. 네.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동안의 그 관례상 어떠한 USB라든지 어떠한 것을 주고받은 사례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럼 왜 문서로 주고받으면 될 것을 갖다가 왜 USB를 담아서 마치 그 스파이 첩보 영화 찍는 그런 느낌도 상상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를 줘야지 왜 USB를 줬냐? 예. 자, 안민석 그럼 우리 의원님. 대통령이 그런 뭐 이렇게 몇 킬로 되는 그런 파일들이나 자료들을 그렇게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이걸 갖다가 김종인 대표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적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지금 시점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에요. 네.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항상 보수 진영이 보수 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항상 써먹었고 그리고 유혹을 북풍이다. 느끼는 것이 북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까지 나왔습니다. 선거를 앞둔 북풍 프레임 속에 자꾸 이것을 대입하려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꾸 그 넙수로 빠져가는 건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북풍을 가지고 정비록은 6시에 2부에서 이어집니다. 북풍은 이어집니까? 북풍이 안 먹히죠.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난 지유리의 첫 생일을 앞두고 지유리 엄마는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고 싶지만 지유리가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지유리.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생긴 의료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자가호흡조차 어려워 호흡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고 배에 연결된 호스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지유리 엄마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겨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작은 몸으로 애쓰고 있는 지유리를 보면 자신의 아픔은 금세 잊게 됩니다.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지유리 가족에게도 부디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요즘 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서울을 기준으로 지금 오후 5시 59분에 해가 지겠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져 낮 동안 녹았던 눈이 얼어붙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빙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6도, 철원과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서울 영하 2도 등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8도, 전주 9도, 부산 10도 등을 보이며 영상 5도를 대부분 웃돌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 습도는 3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조경태, 안민석 조경태 합의 10선의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원전 이거 뭐지요? 아무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과격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발끈하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도 이건 품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적행위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 문건 그대로 하면은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 정치 여당에서 발끈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이라고 했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을 뭐 보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실 규명을 하자, 진상 규명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 역할,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래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선 징역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1년으로 턱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우리 법치주의자 조경태는 어찌 보시는지? 어쨌든 법의 판단, 법의 심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일단 판결은 존중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저는 생각이 아주 틀려요. 네. 오늘 우병우 판결은 네. 사실상의 무죄를 준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우병우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검찰이 무죄였습니다. 18건을 기소를 했는데 2건만 유죄를 때렸고요. 그리고 1심에 4년에서 2심에서 1년으로 지금 깎아내려져서 네. 이렇게 되면은 최소원 씨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나는 왜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렇죠. 국정 26년 받았나요? 네.
야, 우병우는 저렇게 무죄 가까운 1년밖에 안 주는데 야, 나도 이제 뭐 그만 이제 나가야 되겠어. 사실상 민간인인 최서원 씨보다 당시 민정수석인 공무원인 우병우 전 수석이 훨씬 더 처벌을 더 강하게 받아야 그럼에도 되는 불구하고 겁니까? 오늘 우병우 씨의 말이 과간이에요. 무죄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참 오늘 밤에 최순실 씨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정농단 시절에 국민들이 우병우를 향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법꾸라지 우병우 씨가 네.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받은 네. 면죄부를 받은 날이다. 참으로 참 화가 나는 그런 판결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는 뭐 우리 여당에서 최서원 씨를 안위를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예. 근데 문제는 일단 조경태 의원님은 다 감사하는 분이세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은 여든 야든 예. 서로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네. 저는 법치주의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일단 존중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데요. 네. 지금 이제 사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은 판사들 중에서 유죄 받은 판사가 한 명도 없고요. 네. 그리고 징계 대상 1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6명이 아주 경고라든지 가벼운 손방망이 처벌로 그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네. 그 동안에는 오늘도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이 이루어졌듯이 국민과 국회가 끊임없이 사법 정의를 위해 가지고 주시하고 감시하고 실천을 함께 해야 된다. 주제를 사법개혁과 국회 쪽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사법부가 존중돼야 됩니다. 재판도 존중돼야 하고 사법부 부 구성원도 존중돼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막 녹취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비겁한 행위라고 보죠. 아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게 또 녹취를 하는 또 당사자 입장에서면은 네. 오죽 못 믿어봤으면은 네. 또 녹취까지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 따지면은 그 야당 입장에서는 네. 또 할 말은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네. 사법부의 그 어떤 그 판단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런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저는 국회가 지나치게 입법부지 않습니까? 국회는 예. 입법부가 지나치게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 여당에다가 180석에 가까운 아주 절대적 의석수를 준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지 자기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저는 절대 의석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국회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여당이 이어나가다가는 저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졸속 탄핵, 사법붕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본회의장에 아예 걸었더라고요. 네. 안민석 의원님. 오늘 이 국회 탄핵은 치해법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표결이었다고 보고요. 네. 이미 2016년 그해 겨울에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오늘 법관을 이제 탄핵을 이제 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법관도 잘못하면은 탄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예. 이건 또 다른 민주주의의 진일보된 네.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네. 저는 오늘 이 법관 탄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쭉 지켜보면서 한 정치인을 굉장히 주시를 했어요. 네. 오늘 이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판사 출신이죠. 네, 이탄희 이탄희 의원인데
한 정치인의 소신과 의지와 열정이 예. 세상을 바꿔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예. 감동을 받았어요. 한 정치인의 소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정농단에 대한 소신 안민석 이름이 그거는 나올 한참 지나간 이야기고요. 네. 이제 그걸 제가 거론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탄희라는 스타 정치인이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이 아직은 40대 한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선수에 상관없이 우리 중진 의원들도 저 소신 있는 이탄희 의원의 저런 점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법관도 이탄희 스타 탄생. 알겠어요. 그런 법관도 날입니다. 잘못되면 탄핵을 당해야죠. 그렇죠, 조경태 의원님? 저는 그 이탄희 의원을 평가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들어보고 참으로 좀 의의가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탄희 의원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소신 있고 뭐 그 당찬 의원 같으면은 진작에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왜 꿀먹은 사람처럼 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 편은 무조건 용서가 되고 자기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탄핵이라는 그런 그 카드를 쓰고 지금 오늘 탄핵 소추에 의결된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네. 사직서를 낸 사람을 굳이 탄핵을 하는 이 의도는 결국은 이 국회 정치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조경태 의원님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 엊그제 성폭행 프레임으로 몰고 가라 이런 것처럼 좀 얘기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좀 옹색해지면 추미애 조국으로 가라 이런 것도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모든 게 상식을 기초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자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또 최서원 국정농단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또 임성근 부장판사 문제도 네. 뭐 지금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1심 무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입법부인 국회가 예. 이런 것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의결했다는 것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입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요. 네. 지금 전에 이제 조경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만 열심히 하면은 다시 재집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안도감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왜냐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몇 년 전에 촛불 정신을 개성을 하는 의무를 여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85%였어요. 네. 그것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고 여야가 따로 없었고 오로지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달라는 촛불 혁명, 촛불 시민들의 정신과 염원이 거기에 개성이 돼서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촛불 정신 속에는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부를 개혁해 달라는 그 요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조경태 의원님 유의 저런 말씀은 여전히 그런 촛불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가치와 본질을 지금 망각을 벌써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보수 쪽에서도 아주 화들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금방 까먹은 것이죠. 까먹고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개혁을 하겠다는 이탄희 초선 의원과 같은 저런 행위를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부정된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경태 의원님 할 말 있으시죠? 안심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자기 쪽에 있는 이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을 탓하고 남을 음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통합은 내 편 또는 내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법 개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개혁에 대해서 저는 인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다만 상식과 원칙 그리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정치 행위를 해 나갈 때 진정한 저는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좀 이탄희 의원님에 대해서 좀 후하게 평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저기 부산으로 좀 가볼게요. 자, 부산시장 누가 됩니까, 조경태 의원님? 예상 어떻게 부산시장 하십니까? 선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시장의 어떤 성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격 사유가 지금 여당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야당이 그 국민적 그 지지를 훨씬 더 많이 획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산 민심은 지금 박형준입니까, 이현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중진이-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후보가 누가 선출되는지는 좀 조금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정치가 상식과 원칙에 입각이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박형준 의원의 출마는 저는 원칙과 상식에 안 맞다고 봅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었고 대통령 모시던 MB가 네,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감옥에 있는 자신의 그 모시던 분을 위해 가지고 수발을 하고 네. 성찰을 아직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MB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 그 측근 참모가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선 거는 그 상식이 아니라 보고요. 안민석 의원님이 조경태라면 몰라도 박형준은 이러면 안 된다. 상식에서 원칙에서 어긋난다.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다 총합적으로 예.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하실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또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 어쨌거나 이제 뭐 박형준 후보 예비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제 현실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부산 시민들은 미래 먹고 살 문제를 가장 갈망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가덕도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가덕도를 갖는 후보가 부산시장을 먹을 거라고 보고요. 조경태 의원님 이번 일요일날 7일 2시 가덕도에 꼭 오십시오. 네, 같이 한번 그 어떤 형태든지 네. 우리가 잘 그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네. 같이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법만 통과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호영 그래서- 원내대표도 좀 설득하시고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그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네. 그 함께 두 분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복국을 먹든 뜻을 모으든 잘 모르겠어요. 정비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